강제매도 온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코스피가 9,000선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이 주도주에 너무 많이 몰렸다는 경고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왜 이게 위험한지,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는 9,000선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안쪽 숫자를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중 9,385선까지 올라갔다가 9,052선까지 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차익 실현은 이미 오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행동입니다. 상승장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고전 부담이 커졌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니 상승이 시장 전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 동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루 3.43% 하락했습니다. 참고 시장 데이터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966.5로 6.33% 더 약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말은 지수만 보면 강한데 실제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반도체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와 성장주는 밀리는 양극화 장세가 심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의 핵심인 B2 청산 경고가 나옵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37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약 10조 원 늘었습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9조 원 넘게 몰렸다는 점입니다. 주도주가 계속 오를 때는 이 돈이 상승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 상황이 반대로 바뀝니다.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아도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강제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더 밀리고 주가가 더 밀리면 또 다른 강제매도가 나오는 연쇄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유지되는 판단과 달라진 판단이 분명합니다. 유지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 중심의 쏠림입니다. 돈은 여전히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판과 부품, 전력과 원전 같은 실제 투자 집행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위험의 강도입니다. 이전에는 지수는 강하지만 상승 종목이 제한돼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최신 인사이트에서는 여기에 신용융자 급증이라는 레버리지 위험이 더 뚜렷하게 붙었습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도 훨씬 빨리 커집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투자 흐름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공지능 테마라는 이름만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제 설비 투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첨단 패키징, 부품, 전력 인프라, 방산처럼 수주와 투자 집행이 숫자로 확인되는 곳이 더 유리합니다. 오늘 1위 상장지수 펀드 섹터가 AI와 소프트웨어이고 1개월 수익률이 35.46%라는 점은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35% 넘게 오른 섹터라면 기대가 많이 반영됐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부 변수도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관찰 대상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단기 수급 변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자금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찰 대상국 편입이 곧바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재료가 이미 선반영됐다면 발표 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발되거나 기대보다 낮은 평가가 나오면 대형주 중심 수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도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참고 데이터 기준 1532.31원입니다. 리포트에서도 1500원대 환율을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약하다는 뜻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의 매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49%로 올라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우주, 소형원전 같은 고성장 테마는 실적 검증이 늦어질수록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 중심축은 인정하되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를 신용으로 따라가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둘째, 실적, 수주, 설비 투자가 확인되는 장비, 부품, 전력 인프라 쪽으로 분산해서 봐야 합니다. 셋째, 코스닥과 우주, 소형원전 테마는 기대감보다 실제 매출, 자금 조달, 착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24일 발표 전후에는
기대 선반영과 차익 실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과 미수 투자는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끝까지 키우는 장이라기보다 변동성이 커질 때 계좌를 지키는 장입니다. 정리하면 코스피 9000선 방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폭입니다. 상승 종목이 넓게 퍼지는지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 몇 개에만 돈이 몰리는지 봐야 합니다. 신용융자 37조 8천억억 원, 그중 두 반도체 대형주에 9조 원 이상 몰린 구조는 상승장의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락장의 약점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보세요.